안녕하세요. 어른도 그림책 오늘 네 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 현장에 계속 이제 나와주셨던 선생님이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댁에서 여러 번 동영상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하고 똑같이 동영상으로 이번 주에 참여를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이번 주는 아마 못 듣고 이제 제가 혼자 이야기를 진행할 것 같고요. 원래 계속 나와주셨던 선생님도 댁에서 활동지랑 해서 보내주시면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서로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강아지똥 그림책 봤던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화상 그리는 활동을 했죠. 그런데 이 자화상이라는 게 지금 표현활동 그리고 활동지도 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여기 그렇게 자화상 활동을 했더니 어떤 걸 느꼈다 이런 거를 말씀을 아주 또 잘 나누어 주셨는데 자화상이라는 게 사실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비슷하게 그리던 아니면 그냥 나 하면 떠오르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그리던 나에 대해서 정말 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치료의 그 기법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하나가 자기 셀카를 매일매일 찍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매일 변화하는 내 모습. 근데 얼마 전에 기사도 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카메라 성능들이 좋아지고 또 앱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내 모습보다 훨씬 예뻐 보이는 내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옛날 내 모습을 그리면서 그 셀카 앱을 사용해서 막 찍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건강한 자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원래 얼굴보다 더 예쁘게 찍힌 걸 다 알아요. 내가 아주 뭐 한껏 예쁘게 이렇게 해서 찍고 그리고 실제 내가 다른 것에서 오는 괴리감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정상적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꾸며진 실제 나하고는 약간 다른 그 나하고 이 본래 나하고의 괴리감 때문에 자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래서 그런 셀카 앱으로 뭐 셀카 찍는 이런 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만큼 내가 나를 인지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그런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내가 나 자신의 정확한 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더 예쁘게 꾸미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되지 않는데 전혀 나의 현재 상태를 외면한 채 이상적인 나 막 쫓고 내 모습도 그런 거만 상상을 했다가 현재의 나하고를 딱 부딪혔을 때 충격을 받는다거나 하면 이제 그거는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울 보고 사실은 아무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똑같은 내하고 어제 찍고 오늘 찍어도 그냥 거울만 봐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바쁘기도 하고 그냥 이제 내 얼굴을 좀 흘려보내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 안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봤더니 뭐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내 얼굴을 그게 우리가 공주병 왕자병이라서 막 거울 보고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상태를 파악도 하고 하는 의미에서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내 얼굴을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 내 표정도 읽어보고 나의 상태 그리고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떠오르는 그 감정들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근데 내 얼굴만 봐도 짠하겠죠. 울컥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뭐 즐거운 상태에서 보면 내 얼굴을 보면 또 너무 또 같이 더 즐거워지고 이런 나의 얼굴만 바라봐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시면 좋고 이렇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가끔 자화상도 그려보시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또 열심히 항상 해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잘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지 못하신 분들도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뭐 연령대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 장애의 정도도 또 다르시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강의는 열심히 들으시는데 이 활동에서 보내주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주시면 가장 좋고 하지만 보내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댁에서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그림을 또 오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자화상 정말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보고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게 그렇게 정말 귀여운 자화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눈, 코, 입을 저희가 보내드린 스티커 중에 그 철자 있는 스티커로 이름의 그 앞자 자음을 따가지고 눈, 코, 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게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가슴에 그 비즈로 컬러풀하게 또 이렇게 아주 이 컬러풀한 나의 미래를 내 마음에 담고 있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나를 충실히 발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얼굴에 희미하게 있는 점을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하셨나 봐요. 아니면 예전에는 없다가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얼굴의 변화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얼굴에 희미하게 있는 점도 발견해서 표현해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신 거죠. 그리고 나의 수성으로 말씀드린 듯이 이목구비를 그려주면서 의미를 또 부여를 하셨어요. 내 이름과 나의 이 얼굴과 부합하게 하시면서 나다운 내 얼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우리가 나다운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감정을 아주 충실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몸도 나다운 걸로 채워가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몸에 컬러풀이라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거든요. 그거는 이분이 나이도 젊으시고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하는 것들 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또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 무궁무진한 내 무지개 같은 다양한 그런 내 삶을 아마 예견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풀한 우리 박 선생님의 미래를 응원을 드리면서 자화상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또 작가로 이미 첫 발을 내디디셨고 지난 시간에 작수도 쳐드렸잖아요. 책도 이미 나오셨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작가로서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계신 분이라 이번에 자화상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참여해주신 이 김 선생님이 생각하는 작가로서의 내 모습을 이렇게 담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작가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검은 불태안경 딱 끼고 좀 그런 스타일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분은 나이가 40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40이면 청년이시죠. 그래서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 젊음과 약간의 이제 중년으로 가려는 그 사이점에 있으신데 어릴 적에 귀를 뚫어보고 싶으셨나 봐요. 청년일 때.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남성분들이 귀를 뚫고 이런 게 흔하지 않아서 그러실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귀를 뚫어봤다 하면서 이 자화상에 지금 이제 귀 뚫지 않고 계시겠죠. 그런데 안 해본 걸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너무 잘 표현을 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걸 내 그림을 통해서라도 표현을 하셨으니까 이런 과정이 정말 도움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업 작가를 꿈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작가의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미래의 모습도 상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자화상 작업까지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항상 이
현장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눠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활동해주신 오늘은 아쉽게 댁에서 이걸 보고 계실 우리 최 선생님 작품도 같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강아지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리더십, 팔로우십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거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다 뭐 앞서가고 민들레 같이 살 수는 없고 사실은 훨씬 많은 수의 우리들이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되는 강아지똥 같은 그런 삶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당연히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야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은 그런 팔로우십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 역할을 평소에 많이 해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거를 자화상에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 최 선생님은 본인의 얼굴을 그리신 게 아니라 이제 전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전신도 나 하나만 딱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런 역할들은 누군가를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대신 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면서 내가 같이 뭔가 이루어가는 관계. 정말 팔로우십을 평소에도 한다는 그 의미를 담은 자화상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냥 단색으로 이게 하얀 진주 비주로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단색으로 본인은 조금 더 단촐하게 꾸며주셨고 옆에 있는 이쪽이 이제 최 선생님이 서포트를 해주는 다른 어떤 대상이든지 뭐 어떤 조직이건 어떤 모임이건 가정에서도 아마 그러실 것 같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더 돋보이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보조를 해주실 때 그 상대편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편이 더 눈에 띄고 이 상대편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더 붉은 붓으로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이 사람이 더 돋보이지만 하지만 내 역할이 없이는 이 사람도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또 나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나도 그로 인해서 나의 쓰임, 나의 역할 이런 거에 충실해서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나눠주셨던 걸 그대로 이 자화상에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건 그냥 참고일 뿐이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화상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정 안 하면 그냥 줄 하나 딱 긋고서라도 거기서 내 감정이 느껴지면 그냥 그렇게만 표현을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항상 저보다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풍부한 그런 창의력을 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놀라고 감동을 받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오면 사실 기대를 크게 해요. 이번에도 참여하는 분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정말 해주실 거야 하고 기대를 하는데 항상 그 기대를 뛰어넘게 이렇게 훌륭한 활동들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또 감사하게 활동지까지 아주 정성껏 적어서 보내주신 참여자분들이 또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지에 적어주신 걸 보면서 우리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질게요. 강아지 똥을 보고 우선 박 선생님 우리 20대 앞에 그 이름의 초성으로 이목구비를 꾸며주시고 컬러풀한 자화상을 꾸며주신 우리 강 선생님은 강아지똥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강아지똥이 나는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네, 정말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강아지똥의 존재를 좀 깔보고 마치 부정하는 듯한 상황이었잖아요.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렇게 한 걸 보고 나는 어땠을까 반성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매번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번 보고 특히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좀 껴넣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뭐 여러 번 읽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 정말 이게 꿈인 게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항상 감동받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저도 매번 이걸 느끼고 매번 반성을 합니다. 내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강아지똥 걸음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기뻐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은 기분일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나다운 것이 쓸모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누구나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그냥 뭐 요새는 개인이 중요하고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뭐 너대로 해라 하지만 그것도 남이 존재하지 않는 나는 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언제나 그런 관계나 이런 데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사실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부정받아 왔던 우리 강아지 똥이 쓸모를 증명받은 그 기분이기 때문에 네 몸을 녹여야 돼 라고 했어도 기뻐했을 것이다. 쓸모를 증명받음이라고 아주 잘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저도 그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 선생님도 이 장면을 보면서 벅차올랐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좀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모한테 자식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라는 걸 여기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너는 틀린 게 아니야.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걸음이 되달라는 이야기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른들한테 우리 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마 1순위일 텐데 사실 어린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일 거예요. 네가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강아지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삶이든 정해진 답은 없으니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계속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그 민들레 꽃 속에 스며들어서 그 꽃씨까지 퍼뜨리면서 우리 주변 곳곳에 퍼져 있을 강아지 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강아지 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 또 우리의 이야기일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강아지 똥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역시 걸음이 되어서 기뻐했던 모습이라고 하셨고요. 그 이유는 이제 질문 2개가 연결해서 거의 대답을 해주셔서 왜 기뻐했을까 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강아지 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는 정말 인생을 살아보는 조금 아주 젊은 세대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이제 인생을 좀 사회적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앞선 세대들이 많이 해주죠. 젊은 세대 같은데 젊은 세대들도 이게 이성적으로는 다 알아들을 거예요. 맞아. 그래. 근데 어떤 일들을 겪으면 힘들면 그런 주변의 이야기들이 다 소용없겠다는 막 힘들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당연히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그 힘듦을 느끼고 표현하고 그걸 극복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힘든 일이건 좋은 일이건 지나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진짜 지나봐야 알고 겪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분이 보내주신 걸 봤을 때 굉장히 자신의 뭐 일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라든지 이런 걸 정말 고찰을 많이 하시고 삶의 의미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지 않고 젊은 편이신데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항상 떠들고 다니는 저조차도 그래요. 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힘들고 다 이게 무슨 생각이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누구나 겪는 게 너무 정상이지만 건전한 자아, 건강한 정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극복해내고 거기서 나중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김 선생님이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건강하지 못하고 하면 의미를 무조건 계속 나르고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건강한 정신 갖고 있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면역력이 좋은 사람도 병균이 들어오면 알았다가 빨리 낫는 것처럼 건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대신 거기서 빨리 낫고 거기서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의미를 모를 뿐이다라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 생각해보면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다. 맞아요.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강아지똥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기억하렴.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강아지똥이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잖아요. 아까 박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치열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걸음이 되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기뻐할 수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아서 실행에 옮겼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오늘의 나 그리고 오늘 겪는 또 이 일이 내일의 나를 만들겠죠. 그래서 항상 주어지는 모든 일에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들어하고 슬퍼하되 그것을 빨리 이겨내거나 거기서 이런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강아지똥 이야기 나눈 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새 책 소개를 해드릴게요. 깃털 없는 기러기 부르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 존 버닝햄 선생님의 책이에요. 이 선생님 책이 우리 가정에 이 책 말고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작가분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분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가분이죠. 이 작가분은 그림의 특징이 그림책 작가들도 스타일들이 다 여러 개 다르시잖아요. 이제 이분은 글도 쓰시고 그림도 직접 그리시고 하는 분인데 그림이 어떤 분은 굉장히 섬세히 그리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의 약간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이 그런 그림? 쓱쓱쓱 그냥 낙서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표정이나 그 이야기의 상징을 정말 그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 같은 데도 잘 담고 있어요. 특히 표정이 아주 많은 걸 의미하게 잘 그리시는 분이고 그림이 일단 너무 귀여워요. 애들 그림 같아가지고 저는 이분 그림체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정말 쓱쓱쓱쓱 그린 건 굉장히 좀 약간 익살맞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적 DNA에 풍자 해양 이런 게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서 그 궁을 지키는 상장 속의 동물들 이런 악기를 쫓는 동물들 이런 그림을 봐도 한중의 삼국 중에 한국의 그 동물들이 제일 귀엽게 생긴 것 같이 저는 느껴요. 그러니까 좀 귀신을 쫓는 존재인데도 거기 굉장히 해학적이고 귀엽고 좀 익살맞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그림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익살맞은 장난기 어린 그런 그림체라서 정말 좋아하는데 이분의 책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는 책은 표지 먼저 보시면 빨간색 큰 배가 있고요. 그 배를 바라보는 것 같은 회색 옷 이렇게 색탈을 입은 기러기가 배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표지에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그 회색 기러기 옆에 우리가 흔히 봤던 그냥 하얀색 기러기가 같이 또 나란히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있는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회색 기러기가 우리의 주인공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기러기는 회색이고 그것도 이렇게 밋밋한 회색이 아니라 새털 입은 것 같이 생겼거든요. 기러기인데 왜 새털을 입었을까? 동화책에서 그럴 수 있죠. 의인화에서 막 사람 옷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옆에 다른 기러기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만 입고 있지? 주인공이라 특별히 얘만 옷을 입혀줬나? 무슨 일일까?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그런데 제목에서 이미 또 스포일러가 있죠. 깃털이 없는 기러기라 아마 옷을 입었을까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앞에 딱
넘기는 이 간지부터도 너무 귀여워요. 여기도 아주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보실게요. 맨 앞에를 보면 기러기 2마리가 있어요. 기러기 2마리인데 그림으로 봐도 좀 애기 기러기는 아닌 것 같고 어른 기러기 2마리가 있어요. 이 기러기 2마리가 부부 기러기라고 합니다. 이 부부 기러기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예쁜 들꽃이 피어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 옆에 부부 기러기가 서로 반대편을 바라보고 몸을 맞대고 있어요. 그리고 풀숲 가운데 앉아 있고 위에는 뭐 해가 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둥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그래서 둥지를 지키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안에 알을 낳았다는 뜻이겠죠? 부부 기러기가 알을 낳아서 새끼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그림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는 우리 먼저 왼쪽 페이지 그림에는 알이 벌써 깨서 병아리 같이 이 기러기 애기들이 태어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쪽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애기 나면 우리 막 축하해주러 구경하러 오죠. 축하해주러 오죠. 구경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런 모습처럼 기러기들이 막 여기 애기들을 쳐다보면서 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예요. 내용도. 드디어 아까 둥지를 지키던 기러기가 알에서 이제 새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구경을 축하해주러 놀러 온 거죠. 이제 아기를 보러.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봤더니 아주 예쁜 아기들이 이렇게 장난으로 그린 꽃같이 그런 꽃밭 그림이 있고 거기에 중간중간 아기 기러기들 그림이 있어요. 이 태어난 아기 기러기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몇 마리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형제가 태어났대요. 근데 뭐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우리 주인공 이름만 소개를 할게요. 주인공 보르카도 이 여섯 마리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다른 아기 기러기들은 다 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데 이 기러기만 몸통에 털이 없이 새들 이렇게 깃털 뽑히면 그 안에 빨갛게 안에 속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빨간 속살이 드러나져 있어요. 다른 기러기들과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털이 있어야 되는데 깃털이 없으니까 다른 새들하고 이 몸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깃털이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새들은 그런 것들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걸 이 그림을 통해서만도 알 수 있겠죠. 아기 기러기들은 서로 많이 닮아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지요. 이 앞에 그림에서도 보르카만 다르잖아요.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또 이 부부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까지 모셔왔대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봤는데 깃털 없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네요.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더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깃털을 없으니 깃털을 대신 짜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그림에는 이 몸통이 빨간 보르카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 보르카의 엄마 아빠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엄마 기러기가 회색 새털을 짜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 그 몸통 빨갛고 조그만 우리 아직 아기 보르카가 엄마가 새털 걸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내용은 뭐 이 그림 그대로죠. 이 엄마가 뜨개 바늘을 꺼내서 깃털을 짜기 시작했대요.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 없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어요. 그리고 이 보르카는 그 얼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털이 있어야 추위도 우리가 보호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르카 많이 추웠나 봐요. 추위에 오돌오돌 떨었기 때문에 털옷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털옷을 입은 보르카가 눈물을 흘리는 그림이 있어요. 풀숲에. 그리고 그 옆에
그림에는 보르카 말고 다른 형제들끼리는 꼭 막 장난치면서 노는 것처럼 날개를 펄럭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만 딱 봐도 보르카 혼자 여기서 울고 있고 나머지 애들 지네끼리 놀고 있는 거죠.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림거리만 되었대요.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키다리 갈대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가엾죠. 형제 사이에서도 얘만 다르고 하니까 얘를 요즘 말하면 소위 왕따 시킨 거예요. 형제 사이에서도 너무 가엾은 우리 보르카가 엄마가 이제 짜준 세터 입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나도 이제 안 추우니까 막 놀아야지 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기러기들은 이제 아기 기러기들은 성인 기러기가 되면서 먹이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기러기들은 철새잖아요. 철이 바뀌면 또 날라서 멀리까지 가야 되고 뭐 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돼서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르카는 같이 잘 어울리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다른 기러기들이 놀아주지 않았을 뿐더러 못 살게 굴기까지 했대. 게다가 이 깃털이 없기 때문에 수업 받는데도 이렇게 상당히 뒤처지게 되는 거죠. 수영을 배워도 물속에 들어가면 이 새들의 깃털이 그 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털옷은, 이 니트는 우리가 물에 젖으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몸에 착 달라붙으면서 무겁기도 하고 또 그게 이 자연 환경에 그 젖은 채로 있다고 생각하면 더 막 춥죠. 무겁고 춥죠. 그런 걸 겪는 거예요. 이게 털 비슷하게 떠든다고 떠졌지만 진짜 털이 아니기 때문에 기러기들이 하는 그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수업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수업에 보르카가 빠져도 아무도 신경도 안 썼대요. 이 부분이 또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 엄마 아빠도 뭐 먹이 잡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바빠서 보르카한테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엄마 아빠조차도 신경 안 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는 여러 가지 그 색깔로 이렇게 약간 어두컴컴한 느낌의 하늘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기러기들이 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날은 점점 추워져서 기러기들이 더 바빠졌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영국 이야기인데 영국에서는 이 지역에서 기러기들이 여름을 나고 겨울이 되면 떠나나봐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늘이 깜깜해지고 막 이게 추워지는 걸 보고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장면 보면 드디어 기러기들이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철새니까 날아가죠. 그리고 풀숲에 다른 기러기들은 날아가는데 구석에 보르카가 혼자 그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쳐다보면서 풀숲에 혼자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그림 속에 딱 그림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죠. 보르카만 두고 떠나가나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비까지 내리고 했더니 기러기들은 드디어 떠날 때가 왔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앞장 세워서 다 날아가고 있어요. 보르카는 형제, 엄마 아빠도 다 날아가죠. 그런데 보르카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르카는 깃털이 없잖아요. 새가 깃털이 없으면 제대로 날지를 못하죠. 보르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르카는 숨어서 떠나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또 안타깝게 앞에 수업이 빠져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랬던 것처럼 보르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모두 그 긴 여행할 시간에 바쁘기도 했고 평소에 보르카를 신경도 안 썼는데 이때 신경 쓰겠어요? 보르카는 혼자 그 갈대숲에 앉아서 눈물 나려고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장면에 멀리 배 같은 게 이렇게 보이고요. 갈대숲에 보르카가 그 배 있는 쪽을 바라보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보르카는 어쩔 줄 몰랐어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겨울이 돼서 안 그래도 추운데 비가 내리면 보르카 몸이 젖잖아요. 그 깃털 있던 새들도 비 내리고 하면 이제 겨울 돼서 춥다고 따뜻한 데를 떠나는데 이 젖으면 더 추워지는 이 쉴터를 입은 보르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 밤 보르카는 비에 젖지 않는 묵을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배들이 줄지어 닷을 내린 강 어귀에 왔대요.
그리고 날은 이미 어두컴컴해졌고요. 그런데 배 한 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가면 비는 피하겠구나 하고 그 배를 탔겠죠. 그 다음 장면 나오는데요. 한쪽에는 그 우리가 흔히 선원 그 서양 뭐 옛날 어린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선원들이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줄무늬 옷을 입은 아저씨랑 그리고 누가 봐도 좀 선장님일 것 같이 모자 쓴 아저씨, 코스염 길른 아저씨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노란 강아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마 이게 배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강아지일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그림에는 강아지가 보르카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다리 같은데 뭐 일로 뭐 내려오라고 하거나 올라가라고 하거나 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보르카가 다른 기러기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엄마가 세탁할 때도 보르카가 멀리서 조금 거리가 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요. 형제들하고는 아예 항상 다른 페이지에 거의 그려져 있었어요. 얘가 외롭고 안 껴주고 따돌림 당한다는 그런 걸 그림으로도 나타내줬는데 이 그림은 전혀 가족도 아니고 같은 종류의 기러기도 아닌데 이 강아지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으로만 봐도 우리가 보르카가 여기서는 그렇게 냉대받지 않고 뭔가 이 강아지하고 이야기도 친밀하게 나누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게요. 보르카가 아까 비를 피하려고 배를 탔다고 했죠. 그래서 짐 실는 창고로 내려갔더니 강아지가 왕왕 짖었대요. 그리고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르카는 놀래가지고 항상 좀 미움이라기 놀림 받고 이랬기 때문에 이 개도 그럴까 봐 놀랐겠죠. 그런데 걔는 딱 보더니 자기소개를 했대요. 나는 파울리야, 넌 누구니? 이러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르카가 이제 설명을 했겠죠. 내가 너무 춥고 지금 그래서 비가 오니까 지붕 있는 데서 좀 자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 이 강아지는 저리 가라, 뭐 너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럼 비 피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잘 수 있게 안내를 해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보르카는 정말 따뜻하게 오랜만에 여기서 곤히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보르카가 타고 있는 걸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강아지만 알고 있다가 낮이 되니까 이제 배는 이미 출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그림에는 배가 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림, 그리고 뱃사람들 아까 나온 뱃사람하고 선장님 그림, 강아지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보르카도 또 아주 친해 보이게 아까 기러기 무리에 있을 때 외로워 보이던 그런 보르카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사이에 함께 한 그 가족, 한 친구들, 한 조직처럼 보이게 가까이 이렇게 보르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배는 그 다음 날이 됐으니까 이제 항구를 떠났어요. 그런데 봤더니 보르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고서 뭐라고 하지 않고 아이고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하면서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뱃상만큼 일을 해야지. 이걸 보면 아이 무슨 동물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얘 기러기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거 보니까 뭐 털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너도 우리랑 똑같이 동등하게 이 배에 탄 하나의 일원이니까 네 몫을 할 수 있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몫만큼 해야 해.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를 어떻게 보면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르카는 금방 이 선원들하고 친해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대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요. 바닥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을 치우면서 청소도 하고 보르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을 다 하고 당당하게 만난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테이블에 모여서 정말 가족들하고도 연출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요. 서로 종이 다른 강아지, 기러기,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원, 그리고 위에 선장까지 한 가족처럼 너무나 다정하게 모여서
자기 각각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한쪽에는 그 배에서 선장이 망원을 멀리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선장이 보르카를 안고 어딘가 이렇게 울타리 쳐져 있는 데다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을 봐도 이제는 항해가 끝나고 보르카랑 이 선장님이랑 좀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드디어 이 배가 영국의 템스강으로 돌아왔대요. 런던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보르카는 어쨌든 계속 같이 배 생활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르카가 지내기 가장 좋은 곳을 떠올렸어요. 런던의 큐 가든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큐 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었어요. 이 선장님은 가장 보르카가 지내기 좋은 곳을 나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큐 가든에 보르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너는 기러기잖아.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놨죠. 그리고 런던에 올 때마다 너 만나러 올게. 여기서 잘 지내고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이쯤 되면 우리 약간 솔직히 이 이야기의 끝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들은 걱정될 수 있어요. 앞에 이 고향에서 기러기가 형제들한테조차 외면받았었잖아요. 근데 기록이 또 많은데도 얘를 내려놓는다니까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나 보다. 그나마는 해피엔딩이 딱 나오는 게 한쪽 그림에는 그 큐가든인 것 같죠? 막 나무숲 우거진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옆에 우리가 표지 뒷면에서 봤던 굉장히 다정하게 이 보르카 회색 털을 입은 보르카가 그냥 하얀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한 기러기하고 아주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있는 이 그림으로 끝을 맺어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큐가든에는 기러기들이 깃털 없는 보르카를 보고도 아무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큐가든에는 이 기러기들 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던 거죠. 모습이 다른 그런 아주 많은 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르카를 보고도 너는 약간 우리랑 그냥 좀 다르게 생긴 다른 그런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예요. 나랑 다른데? 이렇게 터부시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 또 여기 나란히 있는 이 기러기는 특히 보르카한테 굉장히 친절히 대해주면서 형제들하고도 잘 대우지 못한 헤엄치는 법 그런 것들 기러기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을 아주 친절히 가르쳐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요 보르카가 런던 올 때 타고 왔던 그 배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보르카는 큐가든에서 살고 있고 배에서 만난 이 친구들도 런던에 들릴 때마다 큐가든에 가서 우리 보르카를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라도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거고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라고 큐가든에 살고 있는 행복해지는 보르카를 우리도 만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책 자체도 그냥 너무 그림도 귀엽고 재미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다르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 그리고 비시각장애인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책에 이 기러기 보르카는 존 버닝햄이 이 책을 지었을 당시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 다름이라는 문제가 장애, 비장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다문화도 있고 항상 뭔가 이야기되는 소수와 다수 이런 이야기들까지 확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은 거기서 더 확장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다르죠. 장애인 분들끼리도 다 그 장애의 정도도 다르고 장애에 이르게 된 뭐 과정도 다르고
하고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의 그 각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른 존재인데 그 비슷한 어떤 그룹이 좀 더 다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다른 그룹을 좀 터부시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옛날엔 더 심했고 그나마 좀 전반적으로 사회 인식들이 개선되고 하면서 지금 그런 소수의 문제, 다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이렇게 함께 통합하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처럼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폭들이 넓어지는데 옛날에는 훨씬 단절되어 있고 이 부르카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부르카를 아예 뭐 이렇게 빼고 자기네끼리 비슷하게 편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처럼 그냥 사회였다면 지금의 사회는 사실 이 큐 같은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책이 굉장히 또 많은 주제의 의식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비장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다름과 같음에 대한 좀 그거에 대한 성찰을 더 가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지 이번에 드리는 거에서는 다름,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또 반대로 같음, 남과 같음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분명히 다르죠. 이게 그냥 이 물체적으로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세포 이 하나하나가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어떤 세포는 죽었을 거고 어떤 세포는 새로 태어났을 거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노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이 늙어진 하루지만 하루 동안 많이 늙은 나겠죠. 게다가 어제 겪은 일이 영향을 줘서 오늘의 나는 그제의 나하고도 다르고 어제의 나하고도 다르고 오늘의 나는 달라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이 시간을 이렇게 하고 난 나의 내일은 나는 또 다르겠죠. 생각해보면 나조차도 사실 매일매일 다른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게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을 항상 요새 뭐 흔히 나오는 얘기잖아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상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자꾸 다른 것을 틀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방편이었을 수 있어요. 비슷하게 뭉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옛날에는 필요한 그런 시대였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힘으로 막 하는 시대도 아니고 다 정보화되어 있고 굉장히 뭐 이 다양성이 훨씬 중요해진 시대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성적으로만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야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도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각각의 그것들이 다 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르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과정이잖아요. 소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다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나랑 좀 친하다, 나랑 좀 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또 넘겨짚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든지 나랑 너무 비슷했어. 하다 보면 너랑 나랑 남이야? 한국 문화는 그게 있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문화가 있어서 나랑 뭐 이제 같다라고 막 착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를 남한테 그냥 그대로 해주게 되죠. 좋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게 상대편한테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상대편이 그 받아들이는데 나는 막 좋은 마음에 막 해줬는데 상대편이 별로 그거를 안 좋아하거나 하면 저 사람 나랑 다르니까 이게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또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만 해도 이런 걸 맨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막 서운하고 뭐야 지는 뭔데 뭐 내가 이거 좋다고 했는데 왜 저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통할 때도 다르다는 전제하에 내가 좋은 거라고 권해줄 때도 이런 게 있는데 필요하냐? 먼저 물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뭔가를 권해줄 때도 항상 우리는 잘 되라고 권해주죠. 그리고 내 새끼고 내가 낳은 새끼고 하니까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걸 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권해주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는 항상 모든 존재는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그 다르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불화나 이런 것을 줄이는 의미도 있지만 소통을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 비장애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기러기들과 달랐던 이 보르카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나의 존재,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까지도 많이 좀 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보르카 관련된 표현 활동을 할 건데 우리 바로 조금 쉬었다가 표현 활동하는 시범 동영상을 또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 듣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표현 활동하실 재료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표현 활동은 아름다운 보르카라고 해서 우리가 이 보르카를 좀 꾸며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리는 그 보르카 몸 형태를 우리가 꾸며주는 건데 받으신 거 보면 여기 무슨 기러기 형태가 없는데 여기다 내가 기러기를 그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사포에다가 크레파스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받으신 이 사포에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선이 이렇게 입체로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어요. 이거에서 뭐 더 그림을 물론 추가하셔도 되는데 이게 보르카 몸을 여러 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인원에 맞게 사포를 잇대어서 붙여서 보르카를 제가 크게 그렸어요. 그거를 각각 나눠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보르카 모양의 퍼즐의 한 조각을 여러분이 꾸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요 각각 8장의 사포를 붙여서 거기에 크게 보르카를 그렸고요. 이 중에 하나를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얘로 그래서 이거를 각각 꾸며가지고 보내주시면 이게 붙어서 하나의 보르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르카 단체화라고 이걸 하는데요. 이 기러기 그림은 아닌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꽃밭 꾸미기를 이것처럼 각각 나눠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예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붙여서 이렇게 꽃을 그렸는데 각각을 꾸미는 건 이렇게 이 조각 중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그걸 다시 이어 붙여서 이런 꽃밭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처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받으신 건 보르카 그림의 퍼즐 중에 하나예요. 퍼즐을 꾸미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즐 꾸미는 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꼭 기러기 형태가 이게 어디가 될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충분히 막 상상으로 꾸미시면 그걸 이어 붙이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단체화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를 이제 모든 참여자분들한테 나눠드리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표현 활동에서 보내주기가 좀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좀 늦게 보내주시기도 해서 최대한 보내주신 거를 보내주실 때마다 붙여서 제가 계속 이제 보여는 드릴 텐데 가능하면 우리 보르카 그림은 모든 분이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뭐 못 보내주시면 할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받는 대로 항상 이걸 붙여가지고 오늘은 이분이 더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완성됐어요 하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표시된 거는 우리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선이 그어진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보내드린 재료 중에 이런 깃털 재료들이 있죠. 이 깃털 재료 사용 안 하셔도 돼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저하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기러기 하면 깃털이 떠오르기도 하고, 보르카가 물론 깃털이 없이도 보르카 자체로 너무 잘 지내지만 그래도 또 깃털을 좀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깃털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색종이도 있고요. 이 퍼즐 조각, 이 사포 그림 외에 다른 어떤 재료든 상관없어요.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저희가 보내드린 재료 중에 다른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퍼즐 조각을 꾸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보르카 단체화의 이 그림 종이로 사포를 선택한 거는 사실 약간 또 의미가 있어요. 이 사포는 일단 색깔이 까맣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포라는 게 우리 뭐 목공공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는 그런 거친 애잖아요. 만져보면 굉장히 거칠죠. 보르카의 심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배에 타서 강아지랑 그 뭐 선장님이랑 다 만나고 큐가든에 가기까지의 외로웠던 그 보르카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거칠거칠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그래서 이 어둡고 거친 사포를 우리가 아름답게 좀 꾸며주는 그런 의미도 제가 좀 부여를 했어요. 그거에 또 더해서 이 사포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멋스러워 보이거든요. 보기에도 예뻐요. 똑같이 그냥 크레파스로 찍 한 줄만 그어도 그냥 흰 도화지에 그은 거 보다 검은 도화지에 그은 게 또 어떤 건 좀 더 멋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사포에 그으면 그게 또 멋스러워서 집에서 혹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하고 이런 거 뭐 미술 활동할 때 사포에다가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색다른 맛이 나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여자분들 중에 안 해보신 분들은 다양한 재료를 좀 접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일부러 그냥 검은 도화지를 할까 하다가 흰 도화지, 검은 도화지보다는 이 사포가 말씀드린 대로 거친 그 아픔, 그걸 표현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좀 멋스러운 그런 재료를 느껴보시라고 사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일단 조금 이 사포를 만져보시는 것도 좋아도 조심은 하셔야 돼요. 잘못 만지면 손이 좀 까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이래 뭔가 이런 느낌의 보르카, 보르카야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우리 보르카를 좀 따뜻하고 포근하게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일단 이 깃털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촉각 재료에 가깝죠. 그래서 촉각 재료를 많이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은 깃털을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깃털, 그리고 우리 굴판지, 그리고 색종이 이런 걸 가지고 꾸며주시면 될 것 같고, 촉각 재료 말고 나는 시각 재료 위주로 하겠다 하면 다른 재료보다는 이 사포에는 크레파스가 정말 어울려요. 이 사포에 크레파스로 그리면 굉장히 이 사포 거칠거칠하면서 그 크레파스가 매끄럽게 그려지는 게 아니면서 좀 특이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좀 밝은 색일수록 이게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사포에 일단 크레파스로 조금 그어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중에 분명히 이쪽 이렇게 조금 굉장히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보르카의 몸일 텐데, 그거는 그냥 이거 꾸밀 때는 잊으세요. 이걸 가지고 떠오르신 대로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오른쪽 구석에 약간 굉장히 구석 쪽에 살짝 그 곡선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고 떠오르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꼭 보르카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갑자기 지금 순간 떠오르는데 연못이 떠올랐어요. 이 조금 보이는 이쪽이 연못 아니고 여기는 연못가의 꽃밭을 저는 문득 상상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 문득 상상되시는 걸 여기다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르카를 상상해서 하셔도 되고 저처럼 하셔도 되고, 자, 저는 여기는 연못가를 할 건데, 연못이지만 어쨌든
보르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연못이에요. 기러기가 원래 물하고. 그래서 여기 연못가에 깃털을 좀 붙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깃털은 이 목공풀이나 저희가 보내드린 재료 중에 목공풀 말고 우드락 본드라고 그 투명한 본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목공풀이나 그 투명 본드나 이런 일반 딱풀로는 깃털은 잘 안 붙고요. 이런 애로 붙여주면 되는데 이건 항상 듬뿍 발라서 붙이셔야 돼요. 이게 조금 바르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듬뿍 지금 목공풀을 흰 깃털에 전 듬뿍 발라서 주변에 붙이고 있어요. 목공풀은 마르면 투명해지니까 제가 하얗게 보이는 거 상관없이 열심히 막 붙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공풀을 혹시 뭐 프로그램 하시다가 나는 그동안 이 목공풀을 너무 많이 써서 없어 하시는 분들은 목공풀은 뭐 다이소에서도 팔고요. 그냥 뭐 문구점에서도 팔고 어디에서나 이게 팔기 때문에 혹시 다 쓰신 분들은 그렇게 구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흰 깃털과 더불어 예쁜 분홍색 깃털까지 목공풀이 여기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좀 메꿔주려고 합니다. 네, 연못가의 꽃밭인데 그 꽃밭의 주변에 이 깃털을 보르카의 깃털이기도 한 느낌이면서 저는 풀밭, 연못에 핀 예쁜 풀꽃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깃털이지만 깃털이기도 하고 이 예쁜 꽃이나 풀인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 이게 뭐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에 뭐 이걸 태양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경계에서 뭐든지 떠오르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르카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새 모양을 상상하고 꾸며주셔도 되고 저는 연못 그리고 꽃밭 이렇게 생각하고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연못이라고 저는 상상한 쪽은 물 색깔로 조금 칠해줄 건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크레파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거칠게 촘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촘촘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촘촘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거친 맛이 또 이 사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거칠게 저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색으로 안 하고 저는 조금 색을 여러 개를 써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넓은 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간 꽃밭처럼 상상을 했거든요. 아, 이 연못에서 우리 보르카가 우리 귀여운 보르카가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큐가든 안에 있는 큐가든에 이런 연못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꾸며주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약간 분홍, 빨강 이런 색에 좀 끌리는 것 같아요. 깃털도 흰색, 분홍색을 선택을 했는데 색종이도 제가 분홍색 색종이를 선택을 했고요. 저는 그냥 꽃 모양을 오리지 않고 그냥 손으로 찢어서 이렇게 꽃잎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붙이려고 해요. 색종이는 딱풀로 해도 딱풀보다는 우리 이 사포는 딱풀은 지금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포에다가는 주로 이 크레파스 작업 위주로만 해가지고 깃털은 당연히 목공풀로 붙이는데 색종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종이 같으면은 우리가 색종이는 딱풀로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포는 지금 이 표면이 딱풀이 잘 안 먹으니까 색종이도 목공풀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게 꽃잎 지금 저는
색종이를 찢어서 꽃잎을 붙이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찢어서 꽃잎을 만들어 줬는데 약간 별 모양 같이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에 드네요. 별꽃을 우리 보르카가 사는 큐가든에 예쁜 별꽃이, 별 모양 꽃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봤고요. 그리고 꽃을 했고, 그러면 꽃 줄기랑 꽃 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크레파스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꽃도 한 송이 만들었어요. 색종이, 그리고 크레파스, 그리고 이렇게 깃털을 이용해서 저는 만들어 봤고요. 시범으로는 사실 이 정도만 하면 되긴 하는데 요거 우리가 단체화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완성도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보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셔도 되고요. 끝까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셔도 되고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퍼즐의 하나를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지 색종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그냥 손으로 막 찍고 있어요. 이걸로 이 풀을 표현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풀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녹색, 진한 녹색. 한지 색종이는 색깔도 예쁘지만 이 질감도 참 좋죠.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한지 색종이를 좋아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 과정에서는 하실 때 촉감도 만져보시고요. 한지 색종이는 한쪽 면은 조금 거칠고 한쪽 면은 또 밋밋하고 하거든요. 저는 그 거친 쪽을 밖으로 나오게 그렇게 붙여보려고 해요. 지금 녹색 한지 색종이로 풀을 붙이고 있고요. 딱 달라붙지 않게 지금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한쪽이 뜨면서 약간 입체감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풀로 길게 지금 손으로 오렸는데 입체감이 좀 나라고 한쪽 끝만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툭툭 늘 하듯이 아주 세심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색종이 오려서 손으로 찢어서 길쭉길쭉하게 찢어서 연못 옆에 꽃밭 풀을 상상하면서 사포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포엔 말씀드린 것처럼 딱 풀은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종이를 붙이실 때도 목공풀로 붙여주시면 잘 붙을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드린 재료 중에 그 우드락본드라고 투명한 그 접착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마 좀 더 빨리 마를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목공풀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지금 계속 풀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녹색 한지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서 풀밭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목공풀이나 이게 이제 손에 좀 많이 묻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성격이 좀 달라서 이런 거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손에 묻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또 이런 것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과정에 뭐 그런 것까지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 중에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좀 탐구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 항상 그 현장에 같이 해주시는
선생님은 그 요새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슬라임이라고 하나요? 그 말랑말랑한 그거 있잖아요. 그런 질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분은 워낙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해보셔서 이미 이제 내가 어떤 감촉은 좋아하더라 싫어하더라 그런 걸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작업을 하면서 나는 이런 뭐 입체가 더 좋더라 아니면 거친 게 더 좋더라 난 부들부들한 게 좋더라 난 끈끈한 건 싫더라 뭐 그런 것도 한번 탐구를 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안 써보신 재료를 다 한번 써보시면서 어떤 재료를 썼을 때 나는 제일 이게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풀도 꾸며봤고요. 옆에 몇 개만 좀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저 크레파스로 또 옆에 좀 꽃하고 풀을 그려볼게요. 까만 사포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좀 밝은 색을 선택을 했고요. 이왕이면 우리 보르카한테 꽉 찬 꽃밭을 선물하고 싶어서 좀 더 꽉 차게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밝은 주황색, 밝은 오렌지색으로 옆에 꽃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석에도 또 조그만 꽃을 그리려고 해요. 동글동글 조그만 꽃을 그렸어요. 여기도 이렇게 잎사귀 줄기도 그렸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색종이 사이사이에도 풀처럼 크레파스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화면을 꽉 채워주고 싶어요. 보르카가 느꼈을 외로움, 지금은 꽉 찬 행복에 이제 큐가든에 도착을 했지만 그 전에 느꼈을 그런 외로움이나 마음속의 허전함 이게 저는 정말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꽉 찬 행복을 느끼는 큐가든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서 화면을 꽉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뭐 저처럼 꽉 채우셔도 되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 꽉 찬 것보다 보르카만의 무엇을 채우라고 좀 더 공간을 많이 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정말 꽉 채우는 것을 보르카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나비 비슷한 애도 한번 그려보네요. 나비라고 나름 그렸는데 나비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꽃 옆에 큐가든에는 기러기도 있고 정말 온갖 새들이 있다고 했는데 온갖 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나비나 풀벌레 이런 애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꽃과 나비도 그려줬고요. 그리고 좀 진한 녹색으로 뒷면에도 풀을 그려서 꽉 채워줄게요.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이게 보르카 전체 몸을 채워줄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그 큐가든의 연못과 꽃밭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우리 아름다운 보르카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보르카가 이 아름다운 꽃밭에서 다양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계속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활동하신 거 지금까지 보내주신 것처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아서 어떤 식의 우리 기러기가 완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업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